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스토리센터 최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기획과 구성 그리고 전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별화된 구성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사와 차별화된 혹은 남과 다른 우리만의 이 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만의 차별화된 플로우, 이 플로우가 영어로 이 몰입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만의 이 플로우를 가져갔을 때 청중들은 정말 몰입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스토리 플로우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 3단계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스토리 마이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닝이란 의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채광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자산을 모두 다 꺼내는 첫 번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간의 이야기 자산을 모두 다 수집하는 건데요.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잡기 전에 정말 우리는 그럼 그동안 어떤 경험을 해왔지? 이 경험들 중에서 남들과 다룰 만한 건 어떤 것이 있지?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 자산과 아이디어를 중요한 것은 가치평가 없이 모두 다 꺼내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야기 자산을 수집할 때 이건 안 돼, 이건 별로야 이렇게 가치평가를 하는 순간 기존과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이야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고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던 것들 혹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타인에게는 정말 새로워 보이고 그리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정한 시선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업할 때 이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포스트잇을 활용하면 좋은 이유는 저희가 한눈에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저희는 시간 제한을 주기도 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가치평가 없이 하기 위해서 마구 적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또 너무 많이 들이면 거기 안에서 이거 별론 것 같은데 라고 내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정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나의 언어를 여기 안에서 많이 꺼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포스트잇이 또 좋은 이유는 하면서 자유롭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그루핑이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기 전에 이렇게 다양하게 아예 백지 상태에서 한계 없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아이데이션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 PPT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뭐부터 하시죠? 컴퓨터부터 이렇게 탁 여시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목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집니다. 내가 뭐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갑자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쵸?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열기 전에 무조건 노트나 이 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아이데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PPT라는 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컴퓨터 안에서 어떤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 도구를 잘 다루지 못하면 그만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계 없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A4 용지나 정말 빈 종이, 큰 종이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토리 메이킹 단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꺼낸 다양한 이야기 자산 중에서 정말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버릴지 이제 치열하게 고민을 여기에서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 자산을 수집할 때는 여러분들 정말 고민 없이 다 마구마구 꺼내시면 좋고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메이킹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냉철,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에디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이야기 자산을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의 구성에 넣을지 이제 스토리를 직접 만드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핵심 메시지를 도출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자산 중에 정말 우리가 꼭 전해야 할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한눈에 조망을 하면 어떤 것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청중에게 기억에 남길 단 하나의 메시지는 어떤 게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 원포인트 메시지, 청중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단 한 문장만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문장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어떤 키워드를 기억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키워드로 도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본인들의 그 자회사와 저희와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그냥 들러리잖아요. 그쵸? 자회사를 당연히 주겠죠. 근데 정말 이런 거 참여하기 싫은데 팀장님이 그래도 한번 발은 담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그 선배랑 저랑 그래. 진짜 이거 그냥 발 담그는 거 제대로 담궈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진짜 이 돈, 이 금액 우리한테 주면 완전 달라질 것 같은데? 왜 자회사 주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저희가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원포인트 메시지는 체인지였습니다. 변화. 정말 우리를 선택하면 여러분 변화할 수 있어요. 왜 안 선택하세요? 이 변화라는 걸 저희가 하나의 원포인트 메시지로 잡았었고요. 그래서 오프닝부터 클로징, 중간에 들어가는 인덱스 페이지라고 하죠. 저희 간지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전환되는 간지 부분도 저희가 모두 다 이 체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스토리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딱 하나만 기억시키자. 우리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인지시키자라고 하고 그 프레젠테이션 현장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임팩트 있는 기억에 남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포인트 메시지의 문장 형태나 키워드를 먼저 도출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전체 플로우, 배열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목차,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의 배열을 만들 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룹화, 두 번째가 계열화입니다. 첫 번째 이 그룹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많은 분들이 이 그룹화를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번에 좀 새롭게 그룹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그룹화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이 관련 있는 집단 속에 배열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슷한 것들끼리 여러분들이 묶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뭐 현상 분석, 회사 소개, 뭐 인프라 이렇게 묶여 있을 거잖아요. 그쵸? 비슷한 속성을 그렇게 아마 묶어 두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 저희가 이야기 자산을 수집한 것처럼 그걸 다 해체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그룹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뭐 5번까지 아까 제가 말했던 뭐 회사 소개, 현상 분석. 네, 지금부터 회사 소개입니다. 너무 지겹지 않나요? 모든 업체가 다 들어와서 그렇게 할 건데 우리는 그 목차를 조금 더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여야만 하는가? 라는 뭐 어떤 목차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네이밍으로 새롭게 모든 목차를 한번 제대로 이름을 붙여줘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그룹화를 하실 때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계열화입니다. 이 계열화는 그룹을 짓고 그것들을 특정한 순서로 이제 배열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포유류라는 큰 분류가 있고 그 아래 뭐 강아지가 있을 수가 있고 고양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계열이죠. 그쵸? 근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은 레벨의 그룹으로 놓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프레젠테이션 그룹핑을 할 때 이거를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세요. 이 계열화가 잘못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 구성이 똑같은 계열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한 번에 이해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의 장표가 다 그려졌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배열화를 다 해보고 있어요.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막 도표도 있고요. 도형도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가 이걸 도해화라고 하는데요. 도형으로 이미지화를 해서 명확하게 청중들에게 한 번에 인지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속성끼리 묶어서 그걸 목차로 구성을 했다면 그 목차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장표를 정말 그려보시는 거예요. 노트에. 네, 백지에 한번 그려보시는 거고 이 안에서 앞뒤 장표 간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장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도 보시면 간지 인덱스 장표를 여기에 넣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눈에 조망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전체 장표가 아무리 한 장 한 장 아름답고 한 장 한 장 예뻐도 정말 지루한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앞뒤 장표 간의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까지 그룹핑을 하면서 제가 아이데이션을 하는데요. 지금 이거를 그대로 그냥 장표를 만들면 돼요. 지금 보면은 다양하게 그룹핑이 되어 있고 순서가 숫자로 순서를 제가 매겨놓고 있고 그에 맞는 요약이 옆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장표로 그대로 옮겨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도해화하고 도식화하는 걸 마음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 번 전체 플로우를 계속 조망하면서 완성을 하시길 바라고요. 중복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착오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 안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토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토리 마이닝을 했고요. 그쵸? 이야기를 다 꺼내서 이야기 자산을 수집을 했고 그리고 스토리 메이킹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원포인트 메시지를 가져갈 건지 이 안에서 어떻게 배열을 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으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단계가 왔어요. 이야기의 표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가 목표로 하는 청중, 그쵸? 타깃. 정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청중을 위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고 수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야기의 표현에서는 실제로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더욱더 명료하게 전달할 언어를 이 안에서 계속 조금 더 다듬어서 나가는 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진정성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언어,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언어가 저희의 프레젠테이션에도 잘 표현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 장표 안에 헤드 타이틀이라고 해서 제일 윗단에 들어가는 하나의 장표를 다 요약하는 헤드 타이틀을 저희가 항상 장표 안에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막 2시간씩 회의를 해요. 그만큼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를 표현하는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처음 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말로 내뱉어보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건 실제로 운율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건데요. 이 좋은 말은 운율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짝짝 붙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각각의 언어들이 배치가 잘 되어 있으면 이 운율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로 뱉어보고 내가 편안하게 내뱉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지 문어체가 아니라 정말 구어체, 글말이 아니라 입말로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이 운율이 살아있으면 말하는 것도 쉽고요. 듣는 사람도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로 꼭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보통 이 스크립트를 쓰시고 외우시는 분들은 거의 99%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 이 글말을 그대로 읽으시거든요. 되었습니다.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막 발표를 하시거든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로봇 같이 한 귀로 들어오고 한 귀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뭔가 감흥이 없네. 이런 것들은 보통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외우시고 글말을 쓰셔서 그런 거거든요. 입말로 얘기를 해야 로봇 같지 않고 정말 친한 사람이 좀 정중하게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같네? 정말 대화하는 것 같네? 라는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구어체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입니다. 이 미셸 오바마의 비커밍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자신을 남들에게 알리고 들려주는 것,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는 것, 자신만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이 된다. 그리고 기꺼이 남을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서 정말 큰 감동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과 굉장히 잘 맞닿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모두가 다 자신만의 차별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가 정말 소중하다는 이야기 자존감이 있으면 누군가의 이야기도 당연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이야기를 소중하게 가꾸고 그만큼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